2-1강 설명을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짧으니까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2-1강 제곱근끼리 대소관계 한번 비교하는 거 오늘 배워볼 겁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제곱근의 대소관계 비교하는 게 마치 2학년 1학기 때 우리 배웠던 유리수의 대소관계 비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등식의 성질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A가 B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B가 A보다 더 클 때, 첫 번째, 같은 수를 더해도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뭐가 유지된다? 부등호가 유지된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C, C를 더하더라도 부등호가 유지된다는 거죠. 같은 수를 빼더라도 부등호가 유지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양수를 똑같은 양수죠.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유지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때 C는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 C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여기선 굳이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된다면 부등호 방향이 이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 부등호 방향이 이번에는 바뀐다는 거.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더라. 0인 경우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0 나누는 거는 말이 안 되고 0을 곱하면 둘 다 0이 돼서 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굳이 대소관계를 비교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게 A와 B가 제곱근이어도 얘네가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 씌워져 있는 수여도 이 부등식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제곱근의 대소관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넓이가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로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자연스럽게 도입하는데, 자, 넓이가 3, 7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죠? 어떤 수를 제곱해야 넓이 3이 나올까요?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한 변을 제곱한 게 넓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뭐를 제곱해야 3이 나올까? 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 그렇지, 루트 3이다. 다 루트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넓이 7이 나오려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7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넓이는 3보다는 7이 더 크다는 걸 알아. 넓이가 더 큰 정사각형은요, 넓이가 더 작은 정사각형보다 한 변의 길이가 역시나 더 길겠죠. 한 변의 길이가 더 길 거야. 그쵸? 넓이가 더 크면 비례하게도 변의 길이도 같이 길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넓이가 7이 더 크다는 거는 우리 뭐 당연히 알고 있어. 그치? 그러면 한 변의 길이 루트 3과 루트 7, 루트 3과 루트 7 중에 누가 더 수가 더 크겠냐는 거야. 당연히 더 큰 정사각형의 넓이의 한 변의 길이가 큰 수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루트 3보다 루트 7이 더 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문자로, 넓이를 문자로 바꿔서 한번 일반화 시켜볼 거예요. 넓이가 각각 A, B인 정사각형이 있대. 자, 그러면은 이 넓이를 A, 여기를 A, 이 넓이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정사각형 A 넓이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넓이가 A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그렇지, 루트 A가 되겠죠? A는 양수죠. 넓이니까 양수라고 전제를 하고, 마찬가지 넓이 B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죠? 루트 B가 되겠죠. 그럼 루트 A가 클 거냐, 루트 B가 클 거냐, 이거를 따져줄 거예요. A보다 B가 더 크기 때문에 루트 A와 루트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게 될 수밖에 없다. 루트 B가 더 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번에 반대로도 한번 물어볼게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즉 루트 B가 루트 A보다 더 길다면 넓이 각각을 제곱한 결과는 역시나 더 크겠죠. 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A보다 B가 더 크면 그 루트를 씌운 값도
여전히 대소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부등호 값이 유지된다는 거야. 또는 루트 붙여져 있는 결과에서 루트를 떼버리더라도 대소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여기 네모 박스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봅시다. A와 B가 양수일 때, 자, 이 조건이 왜 붙었는지 잠깐 뒤에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A보다 B가 더 크다면 루트를 붙인 값들도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루트를 붙여도 대소관계가 유지가 된다. 부등호가 유지된다는 거. 그 다음에 루트가 붙여져 있을 때 루트를 벗겨버려도 또 이게 마찬가지로 제곱을 하더라도 양변 제곱한 거예요. 이게 양변을 제곱하더라도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유지된다. 루트를 벗겨도 부등호 유지된다. 양변을 제곱해도 부등호가 유지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조건이 왜 존재하냐면 루트 안에 있는 수들이 지금 A, B가 있죠. A와 B는 지금 현재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예요. 근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들은 항상 뭐 해야 된다? 음수가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돼요? 안 되죠. 자, 루트가 의미하는 게 뭐야? 제곱했을 때 제곱한 결과가 이 안에 게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수를 루트 A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루트 안에는 제곱한 후의 결과가 와야 돼. 제곱한 후의 수. 근데 우리 제곱해서 음수 나올 수 있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음수의 제곱근 존재한다 했어? 안 존재한다 했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따라서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수는 반드시 양수여야 돼. 이거는 제곱근의 정의, 뜻에서 알 수 있는 성질이고, 이게 지금 이 조건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당연히 2번, 3번은 둘 다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봅시다. 3번도 볼게요. 루트 A, 루트 B. 루트 B가 루트 A보다 더 크다면 이번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볼 거야. 우리 2학년 1학기 때 부등식의 성질 방금 전에 복습했죠.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 음수를 곱하게 된다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했었지. 여기에서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이게 된다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될 텐데, 이때는 2학년 때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떤 수가 더 크다면 각각을 루트 씌워도 이 부등호가 유지가 되고, 루트가 있는 수끼리 비교한 결과가 있었을 때 그것들의 루트를 다 벗겨내더라도 여전히 부등호가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마이너스.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양변의 음수를 곱하게 된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건 이 제곱근에서도 성립한다는 걸 의미해요. 1번, 2번, 3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얘가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번 볼게요. 루트 5와 루트 13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래요. 루트 13이 당연히 더 크겠죠. 루트 안에 있는 수끼리 비교해 주면 돼요. 그냥 그대로 루트 안에 있는 수가 5와 13이잖아요. 13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부등호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13이 더 크다. 2번 갈게요. 이번에 음수 들어가 있죠. 음수끼리는 작은 수, 절대값이 뭐 한 수가 더 큰 수가 됩니까?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큰 값이 되는 거죠. 음수끼리는 그러한 거 잊지 말고, 그 성질 잊지 말고, 루트 4분의 3과 루트 4분의 5 중에 일단 마이너스 떼고 생각한다면 누가 더 큽니까? 그렇죠. 루트 4분의 5가 더 크죠. 하지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순간 누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더 작은 값인 루트 4분의 5가 더 큰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2번에 들어갈 답은 얘가 된다는 거. 3번 볼게요. 한쪽은 루트가 없고 한쪽에는 루트가 있네요. 자, 이럴 때에는 정리해 주세요. 근호가 있는 수와 근호가 없는 수끼리의 비교는요.
반드시 근호가 없는 아이를요. 모든 수를 모두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집어넣자. 예를 들면 한번 선생님이 숫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2를 루트 안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루트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루트 4가 되겠죠. 그렇죠. 얘를 거꾸로 하는 과정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잘하는데 이걸 반대로 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하는 것도 익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넣는 방법은 간단하죠.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때 이 값을 제곱해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3을 루트 안에 집어넣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를 일단 만들고 3을 어떻게 해서 제곱한 결과를 이 안에 넣어버리면 얘를 제곱하기 전의 모양은 3이라는 것과 같죠. 따라서 여기에 9 들어가면 3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은 게 된 거예요. 몇 개 더 해볼게요. 4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봅시다. 4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4를 제곱해주면 되겠죠. 4, 4, 16, 루트 16이 바로 4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수를 키워볼게요. 11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11의 제곱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고 루트 121이 바로 11이 되는 거죠. 즉 얘네는 다 같은 수예요. 다 같은 수입니다. 그냥 이 3을요 루트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루트가 벗겨지는 조건은 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인 수가 되면 벗겨질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 반대인 거예요. 반대. 루트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 수를 그냥 제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인 수로 바꿔주면 그게 바로 루트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한번 볼게요. 5와 루트 23을 비교하려면 둘 다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서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자, 5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루트 25가 되겠죠. 그럼 루트 25와 루트 23을 비교하는 문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뭐 사용하면 돼요? 그렇죠. 2번 사용하시면 되죠. 루트 안에 있는 수끼리만 비교하셔도 됩니다. 25와 23 중에는 25가 더 크므로 5가 더 큰 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볼게요. 둘 다 루트가 씌워져 있지 않죠. 루트가 씌워져 있지 않는 이 아이를 루트 안으로 보내볼 거예요. 루트 해주고 0.3의 제곱을 이 안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0.09가 되겠죠. 여러분, 루트 0.3과 루트 0.09 중에 누가 더 큰 수가 될까요? 그렇죠. 얘가 더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0.3이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루트, 제곱근끼리의 대소관계 이제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실전 문제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문제 적용시켜 볼게요.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값을 모두 구하래요. 이렇게 부등식이 3개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그냥 양변을 모두 똑같이 제곱해 줘도 됩니다. 양 3변을 모두 제곱했을 때도 부등호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기 쉬울 거예요. 자, 2의 제곱하면 얼마죠? 2의 제곱 4. 루트 2x의 제곱은 여기에다가 크게 제곱해주면은 이 안에 있는 게 뿅 하고 나올 겁니다. 이때 2x는 자연수 x이기 때문에 늘 양수죠. 루트 안의 값이 양수면 그냥 그대로 빠져나와도 된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5의 제곱은 25. 자,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 과정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이죠. 양변 2를 나누게 된다면 2보다는 크고 2분의 25보다는 작다. 따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은 3, 4, 5 하다 어디까지 갈까요? 그렇죠. 12까지 가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은 여기서 바로 제곱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형태죠. 이럴 때는 양변을 모두 제곱을 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모든 변에 마이너스를 먼저 곱해서 부등호 방향을 다 바꿔줄 거예요. 즉 모든 수를 양수화 시키겠다는 거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는 모두 다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결과가 양수가 나오죠. 이럴 때에는 모든 변을 제곱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첫 번째 3의 제곱 9, x 25.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9부터 어디까지? 25까지 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수를 큰 수부터 나열하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소관계를 바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바로 눈대중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틀리겠죠. 이럴 때는 모두 근호 안으로, 모든 수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자.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서 비교하자. 집어넣고 비교하자. 자, 루트 19랑 루트 25는 모두 근호 안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부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루트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은 루트 안에 집어넣어도 1이 되죠. 6을 루트 안에 집어넣게 되면 36. 자,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자, 대소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루트 36이 제일 크므로 6 적어주시고요. 이거 나열할 때는 여기 있는 수로 적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 편하려고 이렇게 바꾼 거기 때문에 답은 저 제시되어 있는 수로 답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36보다 작은 수는 25죠. 그 다음에 19, 루트 19,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3만 남았어요.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그렇죠. 절대값이 조금 더 작은 아이가 음수의 세계에선 더 큰 수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요. 답은 얼마다? 이게 답이다. 3번. 다음 분홍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마찬가지 지금 모두 양수인 거 체크했으면 세 변을 동시에 제곱해도 괜찮습니다. 양변 모두 제곱하면 4. 그다음 루트 얘는 제곱하게 되면 2x-1로 그대로 나오게 되죠. 왜 그럴까요? 2x-1이 양수이기 때문인데요. 2x-1이 양수인 이유는 x가 자연수라 그랬어요. 가장 작은 x는 얼마죠? 가장 작은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죠.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2-1이 되어서 1, 0보다 반드시 큰 수가 되죠. 따라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양수가 되고 얘를 제곱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i가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x-1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25 됐나요? 자, 이걸 푸는 거는 우리 2학년 1학기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2x 양변 플러스 1 해주면 5, 26 양변 2로 나눠줄게요. 2분의 5보다는 크고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총 몇 개인가요? 자, 2분의 5는 2.5니까 3부터 시작하겠죠. 3, 뚜뚜뚝 13. 3을 포함하면서 13까지 수니까 13에서 3을 빼고 양 끝값을 빼고 둘 다 포함하는 수니까 플러스 1을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쉽게 구하는, 범위에서 숫자 쉽게 구하는 방법은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브로그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이걸 알고 나면 부등호에서 개수 구하는 거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구하게 되면 11이 된다. 그래서 자연수 개수 몇 개다? 11개다. 직접 세셔도 되고요. 여기서 근데 대신에 이게 수가 커지게 되면, 양 끝것이 커지게 되면 개수 세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 개수 구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 복습 꼭 하시고요. 또 추가로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